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제가 한 열흘 만에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열흘 전에 트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5일간 트레킹을 열심히 걷는 트레킹을 하고 왔고요.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되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그럼에도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되겠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물건은 안양 평촌동의 아파트인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가 6억 8,200, 3월 3일이면 오늘이 2월 25일이거든요. 한 일주일 후에 경매가 진행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 이게 변경으로 보이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원법원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경매 진행을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자체, 이 사건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미뤄진 거죠.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해 두시고 다음에 이 물건이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입찰 하셔도 됩니다. 이제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은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 평촌동 초원아파트 8층 33평 금액은 말씀드렸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가격이 유찰되었을까? 오래된 아파트죠. 평촌 초기에 지은 93년도 아파트인데 위치나 뭐 신호도 이런 것은 낡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좀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평촌역, 범계역, 이쪽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고요. 학원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평촌 학원가 주변의 아파트가 가격이 꾸준히 좀 높은 쪽이고 선호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 물건도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현재 보이는 요 임차인 신시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2016년에 전입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고 대항력이 있는 게 분명한데 확정일이나 배당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확정을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았다라고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4억 2천이라는 보증금을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인수라는 것은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4억 2천을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물건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진정한 임차인이 과연 맞냐? 이 말을 믿어도 되냐에 대한 거죠. 대부분 임차인이 이 경매가 시작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고 이사 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순수에서 배당받고 나가는 게 맞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간혹은 나는 계속 살겠다, 이사갈 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말은 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 받고 나가겠다, 더 이상 계약 기간이 만료됐든 안 됐든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게 되고, 그리고 이사를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계속 거주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군다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돈을 받고 나가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정한 임차인인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건가? 이 기록에 의하면 현재 보이는 기록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둬야 되겠고요. 등기부상에 대출이 없죠. 예. 진정한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대체로 등기부상에 은행으로부터의 정상적인 대출이 없다면 진정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좀 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그 인터넷 자료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 앞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요 보여드리는 화면이 최근에 나온 게 있고요. 요거는 9버전입니다. 저는 이게 눈에 익어서 9버전으로 보는데, 자, 여기 이 아파트를 들어가 보면 매매와 임대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신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이 시점에 국토부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래서 17년 10월 달에 전입했으니까 한 3분기 정도 경기도 안양이죠. 동안구, 평촌동 이렇게 하면 평촌동에 많은 아파트가 나오는데 이 아파트가 초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서 보면 초원 대림입니다. 그래서 초원 대림, 번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98-2번지, 898-2번지, 84.92평방. 많죠. 그리고 요 아파트 단지를 누르면 1년치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평형이 있었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84.92만 보면 쭉 임대차 계약 거래된 것이 나오는데 여 기록에 동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층만 나옵니다. 동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층을 보고 이거를 확인해 보면 8층이었죠. 8층을 한번 볼까요? 8층 8층 여기도 8층 8층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8층 중에 본인이 주장하는 게 2016년 4월이었죠. 4월에 2016년 다시 볼까요? 2016년 5월이죠. 5월 4억 2천. 그래서 5월 처음에 5월 이전이 되겠죠. 4억 8천, 3억 6천. 4억 3천. 다시 볼까요?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84.92 2010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2016년을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검색 그리고 84.92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8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8층 8층 여러 개가 보이는데 임차인이 전입한 시점이 2016년 5월이니까 그 이전에 계약했다고 보면 아마 이
물건이 맞지 않을까. 이 세 개가 보이는데 아마 이게 실제 이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의 기록을 나타낸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본인의 진술하고 일치를 하죠. 결국 이 물건은 4억 2천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 시세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 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7억 5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2억 8천이라고 봤을 때 2억 8천 그리고 물어줘야 될 거 돈이 4억 2천.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7억이니까 이것보다 현재 가격은 더 낮죠. 7억짜리를 최저가에 낙찰받으면 7억에 낙찰받은 셈인데 7억에 낙찰받았는데 시세는 7억 5천이다.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4억 2천은 언제 물어주나? 임차인이 이삭할 때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당신은 이제 나가줘야 된다라고 통지하고 그리고 4억 2천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 3월 3일 날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이 물건은 낙찰되는 물건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명도는 뭐 아주 쉽고요. 관리비 문제는 뭐 당연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 그렇다면 이번에 낙찰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큰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뭐 많이 높게 뭐 3억 가까이까지는 낙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 봅니다. 이 물건은 뭐 추천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입찰을 고려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이 비슷한 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2019 타경 10141 인천법원 사건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한번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했죠. 자, 그 이유는 뭘까? 임차인으로 나타나는 조시가 여기는 일단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는 많은 빚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조시가 진정한 임차인일까를 저는 일단 의심합니다. 진정 임차인일까를 먼저 판단해보고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둘 중 하나겠죠.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인데 일단 저는 가짜일 가능성을 보는데 여기서 보면 은행의 대출은 없습니다. 대출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대출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진짜일 가능성이죠. 근데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가 점유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 가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다면 가족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채권자가 제출한 기록이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동사무소에 해당 동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기록입니다. 결론은 1억 9천짜리 임차인이고 확정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은 법원에도 나옵니다. 법원에도 1억 9천. 여기 법원 기록이죠. 그리고 계약서도 첨부를 했네요. 자, 이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이 물건은 시세는 이 정도입니다. 뭐 1억 9천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1억 2,800원이면 저렴한 편이지만 또 1억 9천을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이 무지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에 낙찰받는 게 되니까 입찰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가격이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이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단 하나 틴트 아직 확실히 조사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 뭐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이미 잠깐 말씀드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점유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거든요. 여기 소유자 배 씨가 2016년에 일쪽으로 이사를 왔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등기부를 보면 건저당에 대출을 받을 때 2017년이죠. 역시 소유자 배 씨가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거로 나타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기록만으로는 진정한 임차인이 이다 아니다를 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법원의 기록,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이런 걸로 봐서는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이지만 소유자가 전입을 했다거나 요 근저당 시점에 여전히 주소가 돼 있다. 요거로 봐서는 이 조 씨와 배 씨가 가족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약간은 저는 엿보인다고 보는데 이걸 조사하고 입찰까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이 물건은 못 쓴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한 열흘 만에 다시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두 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게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서들랜드 폭포라고 하네요. 이 높이가 한 580m 된다고 하는데요. 구경하러 가기 한 300m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